30대 직장인, 오타쿠까지는 한 발 모자란 3명의 사타쿠가 선사하는 저품격 겉핥기 리뷰 방송 팟캐스트 수다공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수다공방의 진행을 맡게 된 윤지령입니다. 30대 직장인 3명이 모여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의 리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깊이 있는 분석은 사실 힘들고요. 좋아하는 만큼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팟캐스트 수다공방을 함께하는 이제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저 먼저 하나요? 먼저 하세요. 이런 거 상의가 안 되는데 그냥 바로 저 먼저 하네요. 네, 저는 제 닉네임은 모니카고요. 저는 일단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해지면 말씀드리는 걸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직업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웹소설 편집자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르 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어떤 컨텐츠의 분야가 있나요? 저는 주로 만화 좋아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파생되는 2차 창작물도 좋아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제 모니카님은 사랑에 대해 완전한 깊은 생각을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컨텐츠를 봐도 아마 앞으로 어떤 인물들의 사랑이라든지 그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춘 리뷰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에 맞아요. 대한 리뷰 기대하겠습니다.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여자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 저희 석콩수님. 네, 저는 서콩순이라고 하고요.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애니나 만화책이라든지 컨텐츠들을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작품들을 봐왔는데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맞는구나 싶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서 이런 자리도, 이런 수다공방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너무 오래전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늘 새롭게 다시 본 것 같다는 그런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봤다면서 왜 이것도 몰라 싶을 수가 있지만 그게 맞습니다. 저희 콩수님은 이제 기억을 되짚어가는 리뷰 함께 진행해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소개를 하다가 이제 마이크를 넘겨버려가지고 저는 윤지룡입니다. 저는 되게 넓고 얕게 좋아합니다. 전 만화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드라마 미드 1드 가리지 않게 다 보고 그 중에서도 또 요즘은 J-팝에 빠져가지고 한글 노래, 영어 노래보다 일본 노래를 많이 듣는 여자. 약간 매국노 스타일의 여자가 되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일본 밴드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컨텐츠는 사실 제가 취향이 크게 없을 정도로 다 보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제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여러 번 돌려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깊어지는데 관심이 없는 컨텐츠다 그러면은 저도 조금 보기가 이해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지룡 씨는 관심이 없는 콘텐츠가 나오면은 캐릭터를 마음에 안 들면 매도를 합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모니카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업보를 쌓지 말아라. 그 인물의 인물의 배경을 알게 되면 너 지금 욕한 거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조금 더 지켜봐줘. 저에게 진짜 많이 하는데 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매도를 멈출 수 없다. 그러고 늘 후회합니다. 늘 후회합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에서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컨텐츠를 한번 보고 제대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리뷰 해주길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 하면은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댓글이 부끄럽다면 메일 주소도 남길 테니까 거기에도 맞습니다. 보내주세요. 저희 되게 다양한 사이트에 일단 올려볼 거거든요. 한 번 들으면 저희 되게 재밌어서 끊을 수 없을걸요.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기소개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컨텐츠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작품이다 보니 무엇을 리뷰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낱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류에 올라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가장 유행하는 것을 해야 된다. 가장 화제의 작품이죠. 진격의 거인 더 라스트 어택을 함께 보고 리뷰해 보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녹음일 기준 그저께 개봉했습니다. 그저께 되고. 저는 로그밀 기준 오늘 새벽에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뽕이라고 하죠. 뽕이 상당히 가득 차 있는 상태고 지금 저 유미르의 백성인 상태거든요. 진짜요. 지금. 예. 네, 지금 세 명의 유미르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만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아주 먼 과거에 어느 그 벽 안에 있던 인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에렌이라는 주인공과 함께하는 친구 미카사 그리고 아르민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이 되게 높은 50m가 넘는 거인 그쵸, 벽인가? 그쵸. 50m가 넘었던 거예요, 그 벽이. 네, 그래서 그 벽 안에 살고 있던 인류였는데 어느 날 초대형 거인이 나타나서 그들의 이제 터전을 망가뜨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고 왜 이들이 침략했는지도 모른 채 침략을 당하고 어머니를 잃죠. 그래서 이제 그 분노를 시작으로 에렌이 거인을 구축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말이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기준으로는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나왔고 시즌 4가 나왔죠. 4까지 나왔습니다. 4까지 나왔고 네네. 이제 극장판 파이널 극장판이 이번에 합본으로 이제 개봉을 한 상태죠. 그래서 결말까지 저희가 다 보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로 앞에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이나 만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줄이고 이번에 개봉한 극장판 위주로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도망가셔라. 지금 여기서 끊으셔라. 아쉽지만 2화부터 들으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극장판이 총 5개의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너무나 감동의 뽕이 차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장부터 주요 장면들을 저희가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흥분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물이나 어떤 연출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고 나와서 남았던 의문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1장이 땅올림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진정이 안 돼요, 지금도. 그 첫 번째 장면이 미카사가 이제 에란한테 다녀와라고 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게 1기 1화 장면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랑 속공순 씨는 어제 영화를 보고 나서 1화를 다시 보고 봤어요. 잤다. 다시 보면 또 소름 돋아하며. 근데 진짜 다시 보면은 보이는 장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니센넨 마에노 키미니. 그쵸. 저 일본어 또 능력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진격의 거인에 한해서만 일본어가 늡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초반은 이제 에렌의 자아분열이 시작되죠. 그렇죠. 이제 과거를 혹은 미래를 여러 번 보고 온 에렌이 이제 본인이 땅울림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생각에 휩싸이며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아분열 시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뭐 덧붙일 말은 없긴 합니다. 그 포커스가 어디로 되냐면은 램지라는 소년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레무지. 네. 라무지. 네, 램지라는 소년을 좀도둑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친구랑 뭐 돈을 숨겨놓고 있다가 마을 사람들이 다 갑자기 도망치길래 왜 저러지 했는데 그때 땅올림이 다가오고 있던 거죠. 저벅. 근데 저는 그 거인이 걸어오는 장면을 이제 자기 애니메이션 마지막에서 한번 보고 이 너무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거인들의 얼굴이 진짜 약간 자기들도 겁에 질린 얼굴로 땅올림을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에렌의 땅올림 나는 이해한다. 얼마나 싫은 사람이 많고 짜증나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다 밟아 죽이는 게 답일 수 있다라고 그냥 말로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땅올림의 장면들 그리고 사람들이 짓밟히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니까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었다는 그러니까 말로는 너무 쉬운데 이거를 현실화된 장면으로 어떻게 보니까 되게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램지가 거인의 발에 밟히는 순간 모든 치아가 아드득 빠드득 맞아요. 그런 장면에서 정말 그때 영화관에서 몰래 입 안에 손가락 넣어서 제 이빨 확인했어요. 제대로 있나? 근데 그럴 만큼 조금 되게 무서운 장면이긴 했어요. 그 장면이. 그리고 그 과거 애니메이션에서 장이 그 말의 섬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쪽을 이제 그쪽 다른 인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다른 문명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이해하려고 이제 조사병단이 한번 나가거든요. 그 섬 밖으로. 그때 이제 이 프록의 할아버지와 되게 친해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이제 장이 땅올림이 발동됐다고 했을 때 이미 벽 밖에 있는 사람의 일부는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장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그 땅올림의 공포가
되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1장에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지의 희생이죠. 나 잠깐 빠질게요. 근데 정말 되게 슬픈 장면이긴 했어요. 그 장면이. 왜냐면 한지는 지금까지 어떤 조사병단의 단장이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연구원? 거인 덕후, 호기심과학자. 거인 덕후 느낌이었죠. 호기심에 가까운 학자였는데 그리고 거기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장면에서 희생을 결심을 하죠. 거기에 에렌파라는 되게 반기를 드는 에렌의 땅올림의 예거파. 아 예거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에렌파요. 에렌파라고 하지 않아요? 예거파. 아 예거파라고요? 어, 죄송해요. 어. 이제 그 착각했어요. 그 하여튼 예거파? 입에 안 붙나 봐. 에렌파가 너무 입에 잘못 들어요. 예가파라고 하죠. 예가파. 예거파에 수장격인 인물이 있어요. 프록이라고.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열렬한 에렌의 지지자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정을 쏘아 올리는 순간까지 쫓아와서 비행정에 빵꾸를 냅니다. 총을 쏴가지고. 근데 그 정도의 신념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 제가 영화 보는 중에 메모를 남겼는데 프록 개새끼라고 프록 너만 없었어도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프록만 없었으면 한지는 살았어. 근데 이제 만화라 서사라는 게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한지의 죽음은 그 남아있는 조사병단 백사기 친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근데 장치로도 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지가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거인 덕후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맞아요. 만약에 리바이가 단장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즐겁게 거인을 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덜 아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똑같이 아프긴 했는데 한지가 어떻게 되든 거인을 되게 많이 썰어요. 초대형 거인을. 그러니까 저는 어. 깜짝 놀랐어요. 한지의 그 전투 능력 맞아. 숨어 있던 거야. 그 거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전투 능력이 숨어 있던 거야. 맞아. 진짜 그 초대형 거인을 몇 구를 쓸어버리든지. 그리고 그리고 겁나 효율적으로 맞아, 싸워요. 맞아. 거인을 넘어뜨려서 다른 거인이 넘어오지 못하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멋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정이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그 구멍난 비행정에 용접을 하고 연료를 채우는 시간 동안 이제 한지의 희생이 이제 계속되죠. 그래서 한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불타오르면서 이제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밟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지의 후생이라고 해야 되나? 사후세계를 하는데 너무 푸른 하늘에 웅덩이에서 일어나서 비행정은 어떻게 됐지? 하고 앞을 보는 순간 이제 자기네가 밟고 지나왔던 조사병단의 동료들이 손을 한지한테 내어주죠. 마치 뭔가 너네가 우리한테 희생을 시켰지만 우리도 그것을 놓았어라는 느낌. 약간 용서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지의 죄책감이 조금 그들이 이제 데리러 와줌으로써 뭔가 그러니까 용서받는 느낌? 사명을 다하면서 먼저 갔던 동료들이 이번에 역시 사명을 다한 한지를 기다려서 맞이해준 맞아.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아지가 뭐 죽으면은 무지개 데리러 다리에서 와. 난 그 얘기를 참 좋아한다. 나도다. 그 이야기 좋아하는 셋이 모여. 한지가 죽으면 먼저 죽은 엘빈이 와서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다. 난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그리고 그 장면도 너무 슬펐어요. 그 이제 한지가 어쨌든 단장이었으니까 조사병단이 5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음 조사병단의 단장은 너다라고 하면서 이해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만큼 조사병단 단장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르민이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이제 맞아. 결말부로 치닫으면서 에렌을 이해할 수 있는 벅차올라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아르민을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했던 그 이해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라는 그 말이 영화만 본 사람이라도 알 수 있게끔 아르민은 맞아요. 끊임없이 이해를 이해하려. 멈추지 않습니다. 맞아. 본인에 대한 이해 혹은 다른 타인의 인물에 대한 이해 멈추지 않죠 진짜. 그리고 막 한지가 그렇게 조사병단 단장 자리를 넘겨주고 나서 이제 리바이한테 나 말리지 마. 나 진짜 멋있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 온 것 같아. 내 순간이 하면서 이제 너무 떨잖아요. 난 이제 거기가 너무 슬펐어요. 한지의 최후 때 진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너무 무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한지가 그냥 내내 그런 역할도 해줬었거든요. 너무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런 위트 있는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자기의 마지막에서도 여기 나 멋지게 나설 차례니까 나 그냥 멋지게 보내줘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리바이가 항상 거기서 깽판 칠 것 같았는데 리바이. 저 진짜 리바이가 죄송한데 전 진짜
지금 벅차 올라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 죄송해요. 그 장면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리바이가 이제 심장을 바치라는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신조 사사게요.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본인의 심장도 이제 한지한테 마치 바친 것처럼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해주는 맞아. 그 장면이 사실 조사병단의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너무 다들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지금 잠깐 그러니까. 진행이 불가한 상태가 됐거든요. 아니 이게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어제까지도 거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거생을 이어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눈물이 흘러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울지 맙시다. 한지가 뭐 울라고 희생한 건 아니니까. 님이나 울지 마세요. 난 울라니까. 자, 여러분 휴지를 꼭 챙겨가십시오. 아, 이 정말요? 한지부터가 시작입니다. 맞아.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긴 한데 저는 한지 때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긴 해요. 진짜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들 우셨어요? 이따 나와요? 네. 어디서 울었는지? 그냥 계속 울어가지고 저는. 맞아요. 이미 한 번 터진 눈물이 그냥 툭툭 푹 이렇게 네, 나오던데. 아니 뒤에는 되게 울 장면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맞아요, 차이가. 맞아요. 사랑에 냉정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다음 이제 그럼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2장에는 이제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한지의 희생으로 비행정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이제 네, 하늘로 그쵸, 올라간 그쵸. 비행정 안에 있는 이제 조사병단과 이제 마레의 이제 연합군들의 음. 대화 장면이 이제 주로 나오는 장인데 참 여기도 너무 슬프죠. 여기서 저는 제일 생각나는 장면은 아르민이래. 저기 누구죠? 미카사요? 아니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뭐 기억이. 리바이. 어떻게 리바이를?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병이 걸렸어요. 아니 전 무슨 오니언 코퐁 이런 애를 말하려는 줄 알았네요. 아니 그 리바이가 이제 그 단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크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회상을 하죠. 내가 엘빈이 시킨 일을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적이 없는데 왜 지크만은 하면서 지크만은이 아니야. 왜 너가 부탁하고 간 마지막 부탁은 내가 이런 그 명령을 이루지 못했는가에 대한 큰 죄책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 엘빈이 죽을 당시에 이제 엘빈이 물어봐요.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사실 지금 다 포기하고 월마리아에 있는 저기 지하실로 가서 세상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앞에서 이제 우리 리바이 병장님이 얘기하죠. 다 포기하고 너의 꿈을 포기하고 여기서 죽어줘라. 신병을 지옥으로 이끌어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엘빈이 이 지옥에서 자기를 구해준다는 게 되게 고맙다는 듯이 되게 포기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다고 하거든요. 죽으라고 한 그 죄책감을 평생 리바이는 몇 년간을 지금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리바이는 이 세계관에서 가장 센 전사인데 한 번도 어떤 병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물음에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장입니다. 난 여기가 너무 울음벨이에요. 웃음벨이래. 사이코패스 때문에. 난 너무 슬펐어요 거기가. 말을 잇지 못하는. 여기 2부에 제목이 죄인들인 이유가 서로 각자의 이유로 이제 사람들을 죽여온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되게 해우소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뭐 장이랑 코니는 지금 이 비행정을 띄우고 에렌의 땅올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말의 섬, 그 팔라디 섬 안에 있는 에레디아인들을 서로 죽이고 조사병단 식구들을 죽이고 이랬던 이제 죄가 마레에서 넘어온 전사 3인방들은 자기네들이 마레국에 받은 명령을 이루기 위해 죄 없는 팔라디 섬의 인간들을 많이 죽였죠. 그냥 그런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죄가 반복되고 사람을 죽여온 사람들의 죄의 해우소가 열립니다. 그 모두 다 죄인들. 그러니까 라이너 포함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념 때문에 다 모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왔던 죄인들인데 이제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비행정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인들이라서 속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할 일은 인류를 구하러 이거를 하러 가는 것.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이었나? 그 다음에 좌표로 갔던가? 그 다음에 좌표로 갔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거기 누구죠? 그 강철거인 선생님 성함이 또 생각나요. 라이너요? 네, 라이너. 갑옷거인입니다. 갑옷거인. 죄송해요. 기억하지 제대로 조심해 주세요. 왜 강철거인 거인 이름 조심해 주세요. 맞아요. 갑옷거인 선생님. 갑옷거인 선생님이 이해를 하죠. 에렌을. 왜 지금 에렌이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에렌이 이 모든 걸 우리가 끝내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라이너와 에렌이
서로의 상당한 이해자가 아닌가. 맞아요. 둘 다 정신병자였잖아요. 그쵸. 그쵸. 수단을 가리지 않죠. 그 두 인물 모두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혹은 그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에렌은 땅울림을 발동해서 인류의 80%를 죽이고 라이너는 자기가 갑옷전사가 됐으면 안 되는데 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걸 증명해내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혹은 마레의 명예 시민이 되기 위해 엄마를 지키기 위해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말리는 사람이 주변에 반드시 있거든요. 라이너도 그랬고 에렌도 그랬고 주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선택해버리죠. 그런 위험한 방식을. 저는 그 2장 죄인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죄인들 중에서 가장 원작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죄인들은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레국 장관이 이 전쟁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증오의 끈도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라이너의 엄마랑 애니의 아버지도 나중에는 반성을 해요. 맞아. 내가 너를 자식으로 그냥 사랑을 했어야 됐는데 너한테 전사가 되라. 그리고 네가 거인을 계승해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애를 몰았던 거를 뒤늦게 후회를 해요. 맞아요. 되게 명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거인학개론을 저만의 거인학개론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가는 거인 학자시거든요. 아닙니다. 학자분들 많으세요 지금. 제야의 고수들 많으십니다. 근데 그거 되게 명확한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라는 세계관 자체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늘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경에 이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애는 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얘네는 너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게 확 각인이 되는 거죠. 스펀지처럼. 네. 그랬기 때문에 에렌도 어머니가 그렇게 거인한테 잡아먹히는 걸 보고 타타카에 하면서 나는 끝까지 싸워야만 한다. 본인을 라고, 되게 궁지로 몰아넣고. 그게 인이 박인 거고 그 당시에 이제 한편 마레국에 살던 라이너는 어머니가 네가 전사가 돼야 돼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깜도 아니었는데 그럴 깜냥도 되지 않았는데 난 무조건 거인이 돼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돼 라는 사명에 불타가지고 거인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 거인이 된 거죠. 에렌은 아빠가 너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어쨌든 자기를 먹게 해서 에렌은 거인이 된 거고 라이너는 엄마가 이렇게 내몰면서 전사가 돼서 거인화가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애들한테는 자기만의 그 사상이랄 게 없는데 부모가 이미 심어주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 애들이 자라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쌓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죄는 이미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정병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뮬러 장관이 악의 죄의 고리를 끈차고 진짜 죄인은 우리 어른들이라고 이제는 그 고리를 끈차고 말하지만 모든 진격의 거인을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아무리 거인이 사라지더라도 이런 증오의 고리는 끊기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뮬러 장관이 나중에 그 거인 풀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또 다시 총을 겨눕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총을 겨눈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정말 이 증오의 고리는 절대 끊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의심을 하고 증명하라고 하죠. 더 이상 니네가 거인이 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라. 근데 거인이 될 수 없는 걸 어떻게 증명을 맞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니 아버지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혈액 검사? 혈액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연구소 다 짓밟혔어. 주사기 가져와. 남은 게 없는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마음이 좀 착잡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 4기에 아마 중간 설명 장면으로 나왔던 적군과 아군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지금 석홍순 씨가 얘기해준 얘기가 비슷하게 나와요. 벽 안에 있었을 때는 밖에 있는 거인들이 적이었고 벽 밖으로 나왔을 때는 세상이 적이었고 이 세상을 이해하자 신념이 다른 자들이 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념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서로 진짜 그 중어하고 죽이는 고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이런 연결고리들 혹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지점이 이 작가의 대단함이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2장에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이제 에렌이 그 비행정에 타고 있는 그 사람 에르디아인 말의 사람들을 좌표로 불렀어요. 그 부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날 설득하려 해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해주려고 불렀고 에렌은 이제 시조의 거인으로서 그 모든 거인들을 에르디아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가만 냅둘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내가 자유롭게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너네도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화로 풀 생각하지 마라. 이거를 분명하게 말해주려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에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에렌이 왜 계속 그 나아가기만 하고 왜 가만 냅뒀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거기. 저는 그거를 에렌의 자유로운 설파라는 키워드로 이해를 했거든요. 내가 자유로운 만큼 니들도 자유롭고 나를 막을 수 있는 자유도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이걸 끝내고 싶으면 설득 말고 싸워라. 타타카에. 진짜 너무 명장면들이 많아서 아직 2장인데 2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팔코의 각성 장면이 이제 2장 말미에 나와요. 각성의 이제 어떤 단초가 되는 장면. 자, 지크의 척수액을 마셔서 이제 거인이 됐던 팔코는 다른 거인의 꿈을 꿉니다. 자기가 먹은 턱거인의 꿈을 꿔요. 그러면서 자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크의 짐승 거인의 피가 그 척수액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능력도 발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던지고 이 장이 아마 끝났던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정이 에렌 위로 거인 애들을 우리 백사기 친구들을 쏟으면서 끝나요. 맞아요. 오냐코퐁이 너무 멋있어요. 운전 너무 잘하고. 저 그때 이거를 그 최종장 더 라스트 어택 이거를 본 게 한 1, 2년 전이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오냥코퐁 죽는 거 아니야? 그쵸. 죽을까봐 진짜 걱정했거든요. 진짜 오냥코퐁 죽으면 안 돼. 저 오냥코퐁이랑 그 마레인 중에 그 요리하시는 분 있죠. 사샤. 니콜로? 니콜로. 님들 이름을 왜 이렇게 잘 기억해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이름을 기억을 거예요? 못하는 건 당신뿐인데. 근데 저는 실제로 친구 이름도 잘 기억 못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니콜로가 진짜 너무 인간다운 인간이라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저 니콜로 약간 생각하면. 뜬금없는 얘기인데 오냥코퐁이 살아난 이유는 약간 인류의 다양성을 남기기 종속시키기 위해서 위해. 이거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이거. 왜냐면 땅올림으로 인류의 80%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흑인 유전자를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와, 그런 해석 진짜 처음 들어보긴 해. 처음이에요. 거인한테 휩싸여 있는 저한테는 진짜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메모로에 운양코폰 운전 개잘해라고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죠. 좋아요. 3장은 이제 하늘과 땅의 전쟁이라는 전지전이죠. 그쵸 천지 왜요? 이런 키워드를 얘기하실 때마다 되게 오래된 덕후라는 생각이 들어. 천지전이죠라고. 공미포 오자로 압살하잖아요. 그쵸. 천지전이죠. 그 3장이 시작할 때 이제 시조 유미르의 과거가 먼저 나와요. 시조 유미르가 벽장에 있던 돼지를 풀어두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진짜 그게 뭐야? 이거 그때 당시 굉장한 그 뜨거운 감자? 이 만화 연재되던 당시에 연재되던 당시에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오해인 줄 알았는데 유미르가 진짜로 풀어줬던 거야. 맞아.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독자들이 그 전투 씬보다 그 거인 어떤 거보다 이게 제일 그 왜일까 돼지 뭐야가 진짜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 사랑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왜냐면 저는 그거는 하나의 관심을 받기 위한 행위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되게 단순하게 봤을 때. 왜냐면 그런 사건을 터뜨리지 않으면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대상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 관심 종자라기보다는 조금. 근데 관심 종자라고 얘기하니까 유미르한테 이상해지는데 제 말은 어떤 계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미르 입장에서는. 그냥 유미르는 너무 어린 순수한 아이였던 거야.
그때. 그냥 갇혀 있는 돼지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자유. 자기를 아, 유미는 거의 자기를 대입한 키워드는 거지. 자유입니다. 노예인 자기랑 비춰 보이는 거지 그 돼지들한테. 그러니까 본인도 갇혀서 되게 요구하는 일만 하는 이 노예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핍박받는 그런 사람. 돼지들은 거기 갇혀서 더럽게 살면서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 되게 랩을 하죠. 그 상황이 이제 안쓰러워 보여서 이제 풀어주고 자기를 비춰본 거죠. 그러고 거기에. 살짝 미소를 짓거든요. 그럼 거인학 박사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어. 그리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해가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또 이제 저만의 세상에 네. 계속 빠져 있었네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3기 그 1쿨 마지막에 리바이가 죽어가는 케니를 맞아요. 보는데 케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두 무언가의 노예였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뭔가에 미쳐서 계속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의 노예로서 살아간다고도 읽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보면 집착이니까. 그쵸. 그런 상황에서 에렌이랑 뭐 시조 유미르는 자유를 생각했던 거죠. 자유의 노예였다. 그것도 그렇고 약간 유미르는 저는 콩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돼지가 갇혀 있는 걸 보고 이 새끼들 너무 나 같은데 하면서 풀어줬다는 게 저는 8할 정도는 그 유미르가 풀어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뒷일은 그냥 아이라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진짜 단순한 것 같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다공방은 겉핥기식으로 아니, 해석하는 사람도 그쵸. 있어야 돼요. 겉핥기식 리뷰 전문가고 저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최종장을 그쵸. 저는 어젯밤 그러니까 녹음일기죠. 어젯밤 9시 40분에 들어가서 12시 반에 나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본지 지금 채 11시간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복귀할 만한 시간이 좀 적기도 했는데 그래서 유미르가 되게 관심을 받고 싶었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어떤 있죠, 접점을 근데. 만들고 싶었나? 왜냐면 이 모든 게 유미르가 프리츠 왕을 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긴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돼지를 풀어줄 당시에는 아마 프리츠를 사랑하지는 그쵸.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거기 메모에 뭐라고 썼냐면 딱 한 줄 썼어요. 시조 유미르가 남미세인 건에 관하여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겉핥기식 해석을 좀 했던 거죠. 근데 두 분의 말씀을 재밌다. 들으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 갇혀있는 돼지를 보고 자유를 향해 풀어주는 되게 의미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간파했던 게 길에서 만난 에렌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미르가 그 에렌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길에서 만난 에렌이요? 그 좌표. 좌표에서 음. 너가 선택해도 되라고 말해준 에렌의 네, 편, 네, 에렌의 네. 편, 그래서 지크가 아닌 에렌의 편을 들었다. 네. 그쵸. 지크는 어쨌든 시조 유미를 보고 명령하는 소리치잖아요. 그가 사실 불쌍하진 않아요. 그래요? 또 업보 쌓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제 결말까지 다 봐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지크는 불쌍해요. 아까 이제 저희 거인학 학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가 너무 투명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이제 할아버지와 의견이 다 다르고 그 안에서 되게 고통받았던 지크 임은은 제가 동정을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전 지크를.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지금 40분을 녹음했는데 아니 다시 3장으로 넘어가자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시조 유미르의 돼지 거는 여기서 여기서 카트. 커트를 치고 그리고 여기서 슬픈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제 우리 리바이 그 한지가 누더기 꼬매듯이 이제 꼬매는 우리 리바이 병장님이 퀼트된 리바이가 나옵니다. 다리가 네. 하나 이제 날아가죠. 날아간 거예요? 그냥 씹힌 거 아니에요? 씹혔는데 결국 자를걸요? 그죠? 자르나?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계속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오긴 해요 나중에. 네. 그죠. 그러니까 사탕 아저씨 되고 나서도 맞아. 휠체어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그 뭔가 기동성과 그런 모든 거에 되게 정체성 같았던 인물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느낌이 나는데 그로 인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더 이상 병장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걸로 전 이해되긴 했어요. 더 이상 리바이야 너 안 싸워도 돼. 라는 얘기처럼 들리게 되고 일부러 다리를 날린 게 아닌가 저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로 끝까지 몰아넣는구나. 리바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까지 하다니. 리바이가 그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도 그 두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손을 덜덜 떨면서. 근데 여기서 다리 하나까지. 근데 저는
이것도 저의 사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되게 조심스럽게 사페적인 생각 얘기하는 거 웃기다. 저만의 또 너무 깁생에서 나온 그거여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리바이가 눈 한쪽 잃고 손가락 2개 잃고 다리 물리고 하면서 저는 안도를 했던 게 이 친구는 죽지는 않는다. 아 진짜 사페적 생각이긴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하지메 작가님은 그렇게 사람을 넉마를 만들어 놓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 상태로 쭉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 둘이 아카만이라서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뭔가 이해자여서. 예. 자기가 되게 아끼고자 하는 왜냐면 이제 그들도 뭔가에 미쳐 있잖아요. 미카사는 저기 에렌한테 미쳐 있고 저기 누구죠? 리바이는 엘빈한테 미쳐 있잖아. 그리고 저는 또 이건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이 아커만이 세계관 최강의 인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커만을 대표하는 2명이 남자치고 너무 작은 최고의 리바이인 것과 여성인 미카사가 인류 최강의 전사인 것이 너무 내 포인트야. 덕후가 될 만한 포인트. 나만의 매력 포인트. 나만의 매력 포인트. 여러분 여기서 죄송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 해주세요. 리바이랑 뭐 이제 미카사 이런 애들 병사입니다. 아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님들 자꾸 전사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전사는 아. 말해국의 친구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죄송. 큰 짓을 죄송.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사 병단입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네. 이런 개선점들은 병사. DM으로 보내주시면 해소해 놓겠습니다. 해결해 놓겠습니다. 아 너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또 슬픈 게 병장님 다리 문 거인이 뱀 거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짐승 거인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그런 그런지 거예요? 모르겠지만 그 독자들이 그 얘기도 많이 해요. 짐승근이랑 도대체 무슨 악연이길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크를 용서할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크랑 리바이가 보면은 서로 애증? 그- 애는 없어. 증밖에 없어. 아니, 레드벨벳 그 노래에 사이코 같은 관계라 해야 되나? 아니 가만 보면은 둘 다 나한텐 적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딱 그놈만 못 죽여. 인 상태인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리바이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 엘빈 네가 시킨 건 내가 다 했는데 왜 지크만 내가 못 죽일까? 오히려 그래서 집착하게 되는. 그쵸. 그러면서도 지크도 내가 에렌을 끝까지 도우고 싶은데 도대체 저 리바이는 언제까지 날 쫓아올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좌표에서 아르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지크가 깨닫잖아요. 이 여기에 태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안락사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긴 해. 제 지크도 진짜 고집쟁이야. 진짜. 나는 안락사 계획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짝 다시 발상의 전환 정도로. 예. 푸사바상이랑 다시 내가 키치보를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락사 계획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 따돌림을 멈추기 위해 앞으로 태어날 생명들을 위해 이 아름답고 잔혹한 세계를 위해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튀어나오죠. 리바이한테 리바이 너 나 기다렸지 하면서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리바이가 완벽한 복수를 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바이가 어떻게든 그 넉마가 된 몸을 끌고서라도 본인이 만족할 만한 복수를 하길 원했는데 너무 뭔가 지크는 해볼 걸 다 해보고 결심한 순간 나와서 자 나 죽여라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조금 싫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저는 어쨌든 겉핥기 리뷰 겉핥기 리뷰하니까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바이가 지크의 목을 베고도 되게 개운한 표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좀 아쉽다기보다 좀 리바이가 불쌍했어요. 이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룡 씨가 어쨌든 1기부터 계속 봐온 거는 더 길게 본 건 리바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 해석으로는 지룡 씨가 리바이한테 정이 더 붙은 상태에서 보니까 맞아요. 네, 지크의 입장은 사실 알바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저는 지크의 입장은 사실 다 알고 난 지금도 알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저는 에렌과 지크 둘 다 방법이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이 틀려먹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지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 틀려먹었다는 생각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랑 약간 가치관이 다르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그 장면이 있죠. 그 백사기 친구들이 이제 다 거의 빈사의 상태가 되죠. 그렇죠. 코니는 매달려 있고 리바이 병장님은 이제 다리 하나 다쳐가지고 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장도 정신을 잃었고 하는데 모든 거인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때 이제 미카사가 1기에 나왔던 그 장면, 명장면을 재현하죠. 나는 강해. 나는 강해. 그러니까 덤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 날개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미카사가 드디어 각성을 하는구나. 이 미카사 날다. 미카사 날다. 아커만이 진짜 숨겨져 있던, 왜냐면 얘는 거인은 안 되잖아요. 숨겨져 있던 힘이 열리나 보다 했는데 팔코였던 거야. 그쵸. 근데 나 조금 덕후 같은 얘기 해도 돼? 네네. 아니 제가 자유의 날개 그 로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우노 조사병단. 츠바사. 제 노트북에도 붙어 있어요. 응. 근데 미카사가 그때도 조사병단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날개가 마침 그 미카사의 비율에 맞게 딱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의 날개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딱 맞아요, 미카사한테 맞아요. 펼쳐진 맞아요. 날개 같았어. 그러니까 그걸 처음 본 저로서는 미카사 각성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룡 씨가 어떻게 보면은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꽉 막혀 있는 듯? 꼭 열려 있어. 아니 다른 쪽에서는 너무 열려 있어. 맞아. 편견이 없어. 가능성을 막 다 열어놔요. 맞아. 아니 제가 아니 왜냐면 이 불가능한 어떤 이렇게 상황을 타개하기가 되게 불가능한 지금 순간까지 온 상태에서 이거를 이겨내려면 미카사가 각성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애니가 또 막 방해돼 비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애니스럽다. 너무 애니스럽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르디아인하고 마레인이 충돌을 하죠. 귀여웠던 장면 하나 있죠. 저기 피크가 이제 에렌 목 치려고 갔다가 거의나 풀려가지고 뛰어내려오면서 나도 입체 기동 장치 탔으면 좋았을 거라고 내려오는 장면. 맞아요. 피크 너무 귀여워요. 맞아. 피크 캐릭터성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피크가 왜 장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짐이나 옮기는 거인인 줄 알았다면 너 그거 오해야 이러면서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이길 수 있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막 거인화 해가지고 막 뜯기고 거인에서 뜯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인화를 한다는 게 각 거인들마다 최대 2번 막 맞아. 3번 맞아요, 맞아요. 뭐 길어야 막 하루 이렇게 가는 그런 건데 이 차력 거인은 몇 그게, 개월 거인일 수 있어. 체력 소모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근데 또 거기서도 절절절명이라는 위기를 보여주는 말이 피크가 그렇게 말을 하고도 그러니까 난 몇 번이라도 거인을 할 수 있어. 수백 번이라도 할 수 있어. 했다가도 근데 저기 수백만 명이 나타난다면 나는 이렇게 지겠지? 소용없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피크도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좌표에 간 아르미. 그 거인 잠깐만. 그럼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그 왜 굳이 꼭 그랬을까요? 그건가? 죄송한데 뭔가 아니 나는 얘기를 오카피가 오카피라 네, 굳이 오카피. 왜 아르민의 입안에다가 그렇게 혀를 넣었어야 했을까? 를 생각해보니까 거인화를 못하게 하려고 맞아요, 그쵸. 그런 거구나. 혀를 깨물어가지고 혀를 할수 깨물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르민이 좌표에 가서 이제 눈을 뜨죠. 그러면서 반짝. 왜 너는 일어나지 못해? 왜 너는 내가 하자고 할 때마다 움직이지 못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나는 너가 그래서 싫었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저의 5열 2번째 장면인데요. 딱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싫어. 막 이렇게 맞아.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인프피로서 늘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난 왜 이럴까? 난 정말 찌질해. 난 찐따야.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아르민이 그 대사를 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르민이 그러다가도 정말 절망을 하다가도 아니야 생각해내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각하고 이해하기를 포기하지 않죠. 그쵸.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생각해내서 여기가 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나아갈 방법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 장면이 또 나한테도 위로가 됐다.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포인트인 게 아르민이 그 순간 얘기하잖아요. 왜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뇌에 산소가 돌지 않아 생각을 못했을 텐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네? 라는 그 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르민으로. 원래 아르민으로. 그게 진짜 아르민한테 왜 한지가 정사병단의 단장을 맡길 수 있었는가. 왜냐면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지면 사람이 생각을 멈추거든요. 맞아. 생각하기를 멈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르민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멈추지 마라.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라. 다타카에. 그렇죠. 근데 이건 아르민의 싸움의 방식이기도 그렇죠. 해요. 맞아, 아르민이 이런 모든 인류와 문명과 싸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크를 보고 되게 미울 법도 한데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르민이 진짜 강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맞아. 이제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모래밭 안에서 나뭇잎 하나를 보고 그 순간을 떠올리고 그 순간에 내 감정을 떠올리고 그래서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지크의 마음도 열어버린 거죠, 사실은. 꽉 닫힌 지크도. 근데 그것도 너무 그 연출도 너무 좋았어요. 아르민에게는 이게 낙엽인데 지크의 눈에는 맞아. 야구공으로 보이잖아요. 맞아. 아 잠깐만. 지금 거인학 학자님 우리 모니카님께서 눈물을 결국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던 거예요. 이거 정답입니다. 이거 진짜 이 오랜 전래동화들이 살아남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럼. 나 진짜 아르미는 거의 뭐 제 안에서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나 그 지혜의 감복을 몇 번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크가 깨닫고 나서 좌표에 역대의 거인들, 그러니까 우리와 친구였던 역대의 거인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며 힘을 빌려주죠. 그렇죠. 아, 나 거기 너무 감동스럽지 않았어요? 베르톨트, 감동적이었어. 갤리어드 이런 친구들 맞아. 다 나오잖아요. 갤리오드 진짜 안 도와주게 생겨가지고 진짜 애가 왜 이렇게 착한지. 전 갤리어드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갤리오드 이제 울고 계셔가지고 잠깐 지금 심장 마가 쥐어잡고 있어요. 심장 바친 거죠. 심장 바친 거죠.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서 이 전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계속 밀리고 있던 이제 조사병단 백사기가 승기를 잡고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죠. 되게 짧은 찬스를. 그래서 장이 죽고 싶어 환장한 놈아 하면서 이제 그렇죠. 에렌의 목을 포획약으로 팡 하고 터뜨리죠.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아 잠깐만. 근데 지크가 그렇게 다른 역대 거인들을 소환시켰을 시점에 이미 그 땅 흘림은 멈춘 상태였나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도와줘서 그리고 쿠사바시한테 얘기를 하죠. 좌표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라면 태어나겠다라고 하고 결심을 하고 지크가 나 죽여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크가 죽고 나서 미카사래. 저기 리바이. 리바이 선생님이 이제 목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땅 흘림은 지금 멈춰. 그쵸. 왜냐면 에렌하고 맞닿아 있는 왕족의 피가 끊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링크가 그 순간- 끊긴 거라고 볼 수 네, 있죠. 링크가 끊겨서 그 순간 거인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제 장이 가지고 이제 폭약을 이렇게 탁 터트리죠. 그래서 이제 에렌의 머리가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얘기했던 돼지 악마 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저기 라이너. 라이너가 이제 필사의 심정으로 이걸 붙잡고 에렌한테 얘가 다시 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붙잡죠. 그 순간 이제 그 악이 하는 짓 거인화 가스 내뿜기. 그때 제가 너무 눈물이 났던 게 이 냄새를 기억하잖아요. 아, 맞아요. 에르디아인들은 그 맞아요. 냄새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이랑 코니랑 둘이 어깨 동무를 딱 하고 야 우리 때가 온 것 같아. 너 그때 기억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난 그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뭔가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야 근데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이 뒤에 일을 동료들한테 믿고 맡기는 게 조사병단이지 하면서 거인이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저 2차 오열 한지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 마레국 사람들과 에르디아 사람들 맞나? 네. 그 벽- 사람들이 수용소 그렇죠. 에르디아인들. 기차를 타고 겨우겨우 거기까지 갔어. 근데 땅 흘림이 멈추지 않아. 근데 땅 흘림이 멈췄는데 겨우겨우 진짜 멈췄는데 맞아. 이제 다 끝났나 봐 이랬는데 걔가 가스를 내뿜어서 그냥 무슨 자기 지원군을 상황- 부른 거죠. 무슨 상황인지 모른 채 갑자기 거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또 그런 게 있었어. 아니가 아빠랑 재회하려는 순간에 그게 발동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 닿기도 전에 아버지가 거인이다. 그러고 그 라이너는 거인이 된 어머니까지 마주하죠. 그래서 그랬어. 진짜 너무 비극이어가지고 그때는 에렌이 너무 싫었어. 그게 너무 그랬어요. 그 너무 이 세계관 안에 살아남는 캐릭터들은 너무 처절해.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너를 저기 여기 모니카님한테 맨날 욕했거든요. 라이너 저 자식 막 이러면서 라이너 저 새끼 막 약간 이렇게 되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지가 다 이 모든 사건을 알기 전에 라이너를 계속 욕했는데 라이너가 그 악의 근원을 붙잡으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된다고? 말도 안 돼라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짓거든요. 근데 그 장면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 맞아. 그 라이너가 진짜 얼마나 더
끝을 봐야 돼라는 표정을 짓는 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휴,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르민, 초대형 거인의 아르민과 그 죽지 않고 살아난 에렌, 시조의 거인, 진격의 거인 에렌이 근데 일어나 저는 싸웁니다.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오케이. 그 초대형 거인, 그러니까 이제 양동 작전을 아, 하잖아요. 네네네. 한쪽은 머리 쪽으로 가서 머리를 자르자, 한쪽은 그 똥구멍 쪽으로 가가지고 폭발시키자 하는데 그 왜 아르민의 초대형 거인의 폭발이 왜 최후의 수단이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초대형 거인의 폭발이 그만큼 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형 거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폭발이 진짜 너무나 큰 거여서 그 뼈를 다 산산조각 낼 수 있을 만큼 아 진짜 2kg 그렇구나. 그래서 주저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초대형 거인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그걸로 하면 한꺼번에 진압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냐면 그렇게 되면 에렌은 죽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에렌하고 대화도 못 해보고 죽이기는 싫으니까. 그게 이제 비행정에서의 고민이었죠. 이거를 그렇구나. 또 진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에렌이 그 얘기를 해요. 아르민한테 이제 4기에선가 애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는 원래 엄청 총명하고 딱 부러지는 애였다. 근데 너 베르톨트를 먹고 나서 약간 이렇게 좀 느슨해진 거 알지? 네가 이렇게 우유부단해진 걸 알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 보는 걸 딱 보면은 아르민은 우유부단해진 게 아니라 에렌을 살리고 싶으니까 맞아요. 계속 다른 방향을 생각한 거였는데 에렌은 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런 처절한 싸움이 이제 이어지고 이제 미카사가 끝을 내러 오죠. 근데 그때 되게 그거 아니었어요? 뭐요? 그 팔코 등에 타고 있던 갑이랑 병장님이 뭐 하나 해주지 않아요? 이거 그 쏴서 날리는 거인형 거. 총 쏴서 뭐 하나 해주는데 그게 에렌 이빨을 뚫어주죠? 맞아요.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네. 거인 박사님. 미카사가 에렌은 저 거인 입안에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그건- 직감인가? 그건 직감이지 않을까요? 미카사의 직감? 네. 그래서 뭔가 그 미카사가 만약에 내가 에렌과 다른 선택을 했다면의 미래를 보고 와서 얘를 이제 끝내주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에렌을. 참 그 미카사의 결심이라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맞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뒷내용은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영화관에서 보시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영화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에 관한 네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인물이 너무 워낙 입체적이어가지고 네. 그 우리 인물학개론에 제 거인학개론에 되게 큰 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전문가분이 모니카 분이라고 계시는데 작품 내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죠. 그래서 제일 그렇죠. 얘기하고 싶은 인물이 혹시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도 영화인데 그냥 애니메이션 기준 4기가 시작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인물은 아무래도 갑이죠. 갑이. 네. 제가 갑이 다들-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왜냐면 근데 제가 이 진격의 거인을 본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 제가 3기 이쿨까지는 열심히 봤어요. 그러고 나서 4기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쿨에서 뭔가 저기 엘빈 죽고 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4기를 진짜 영원히 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모니카님께서 저한테 이제 욕을 많이 할 정도로 밀어서 저는 4기도 이번 주에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직전에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4기를 달렸기 때문에 기억이 좀 생생하지만 아직은 겉핥기다. 근데 이제 4기를 처음 봤을 때 갑이라는 인물이 그 말의 사상에 엄청나게 심취해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샤를 죽이고 가서도 막 너네 본인도 에레디아인이면서 이 시조 유미를 악마의 후예들아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저 그래서 진짜 가비를 예뻐할 수 없었어. 그래서 제가 가비에 대한 업보를 또 쌓았죠. 근데 그 장면 가비가 진짜 좀 짜증나긴 해요. 가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가비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갑이라는 인물을 딱 봤을 때는 작작해라 하는 소리가 나왔죠. 왜냐면 솔직히 우리는 그 많은 독자들이
이미 그 파라디 섬에 그 친구들한테 이입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맞아. 가비를 보니까 정이 붙으려야 붙을 수가 없어요, 얘한테. 거기에다가 사샤도 죽여버리니까. 맞아.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에렌이랑 삶의 궤적이 똑같거든요, 거의. 맞아. 네. 그래서 에렌의 여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음. 그 정도로 이제 똑같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에렌은 끝까지 나는 그냥 인류 죽이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가비는 파라디 섬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거죠. 아, 얘네가 다 악마가 아니었구나. 그걸 얘네도 본인의 눈으로.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는 내가 악마구나 라면서 어린애가 자기 반성을 하고 뭔가를 깨달아요. 그런 점이 에렌이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갑이라는 캐릭터가 라이너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후반부에 가서는 라이너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다시 그때 아까 얘기했던 저기 모니카님이 얘기했던 그 주제로 돌아가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산다. 라는 얘기로 그렇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비는 진짜 입체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또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났는데 그 사샤를 죽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샤가 구해준 꼬마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 꼬마가 또 다시 카야. 이제 카야가 또 다시 거인한테 죽을 위기가 왔는데 그 순간 그 예전에 사샤 언니가 구해줬던 걸 기억하면서 이미 죽었지만 언니 구해줘 이렇게 외쳤는데 그 순간 가비가 가비가. 나타나서 카야를 구해줍니다. 맞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진격의 거인에선 입체적이지 않은 인물이 단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 마지막에 카야를 가비가 구해주잖아요. 거기서 이제 카야가 사샤의 환영을 봐요. 맞아. 그런 거를 보고 근데 이제 둘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가비는 구하러 가야 되는 입장이고 카야는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미아 잘 가 이래요. 이제 미아라고 하는데 그 미아는 가비가 이제 에르디아인한테 거짓말로 했던 자기 이름인데 어. 근데 거기서 이제 가비가 뭐라 하냐면 난 가비야 이래요. 근데 그 카야가 난 가비 싫어 이러거든요. 응. 맞아. 근데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잘 가 가비 이러거든요. 또 울어요. 받아들인 거죠. 그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말랑말랑하다 했잖아요. 사고방식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에렌은 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 네. 기회를 얻기 전에 너무 많은 걸 그리고 이미 굳어졌죠. 받았어. 예. 그러니까 에렌의 참 안타까운 점은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을 너무 어릴 때 많이 겪었어요. 모니카님이 가비라는 캐릭터를 이제 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말랑말랑하니까 언제든 이걸 바꿀 수 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라이너와 이제 애니의 엄마 아빠가 되게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이제 자식들을 전사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후회하고 그걸 후회하면서 이제 내가 너네를 다시 사랑해야겠다고 믿는데 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라이너랑 애니랑 둘 다 이미 너무 큰 상태고 이미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전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부모의 어떤 말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이 때 되어서는 근데 애니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마지막에 애니랑 헤어지기 전에 그 얘기 했던 거 알죠? 돌아와라. 그걸로 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애니는. 맞아. 근데 저는 그게 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못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전사로 기르고 사실 되게 딸 같지 않게 대했잖아요. 그렇죠. 딸로 키웠지만 딸이 아니었잖아요. 거의 그냥 자기가 키운 전사였지. 도구로 사용했죠, 애니를. 도구였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가기 전에 병사. 전사인가? 전사. 근데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기를 마지막에 바라잖아요. 네. 내가 애니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를 괴롭게 한 인물이 갑자기 이제 와서 살아서 돌아와라라고 나를 안아준다 한들 그 마음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애니처럼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이 모든 걸 이겨낼 만큼의 큰 원동력이 될까?
차라리 아빠를 다시 만나서 내가 아빠 내 손으로 죽인다. 면 모를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좀 되게 그런 걸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라이너의 엄마와 이제 애니의 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 잘 사셨으면 좋겠는 생각은 네, 변함은 네.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반성을 했다고 해서 저는 그들이 용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모든 인류가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니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힘들었는데 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거야, 아버지가.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건 땅 흘림 이후의 얘기잖아. 내가 돌아갈 수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아버지 한 명인 거야. 거인을 계승받은 순간부터 계속. 그렇긴 한데 네. 땅 흘림 이후를 생각하면 네, 네. 인류가 다 죽었으니까 나를 기다려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애니는 그 전부터 전사가 되는 순간부터 돌아가기 위해 싸우잖아요. 네.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저 그런 거예요? 유미르가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프리츠 왕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것도 그렇고 자, 진짜 그쪽에 대한 깁생이 부족하네. 라이너, 애니, 베르톨트 있죠. 얘네 셋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요. 시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단순해져요. 음. 얘네가 왜 음. 이렇게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하고 고향에 발을 붙이고 살고 싶어 하는지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이해가 되진 않는다. 고향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는 아직 그거를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용서랑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애증인가? 애증도 있고 저는 엄마 아빠의 사정을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철이 너무 빨리 들었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시조 유미르가 기다린 거는 에렌이 아니라 미카사였다. 네. 아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한데. 그건 뭐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고인학 박사님 간략하게 들을까요? 간략하게 하죠. 간략하게. 시조 유미르는 누군가 끝내주기를 바랐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조금 아름답게 끝내주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그걸 미카사가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아름답게 끝낸 거. 네. 근데 저는 그 다른 선택을 해도 돼라고 말한 건 에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조 유미르가 에렌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러니까 에렌은 말만 한 거예요. 에렌은 너가 다른 선택을 해도 돼라는 걸 말로써 보여준 사람이고 말로써 공감을 해준 사람이고 미카사는 그걸 행동으로써 보여준 사람이니까 다른 결말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거라서 미카사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저는 약간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사랑인데 자유라는 키워드로 유미르를 이해해 준 거는 에렌이고 이제 사랑이라는 키워드에서 유미르를 이해해 준 건 미카사였다. 그렇죠. 오 되게 좋은 방향인. 다들 확실히 이제 만화책으로도 읽은 분들이랑 이제 깊이가 다르다. 저는 전체를 애니메이션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기까지 저희의 의견들에 공감이 안 될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맞아요. 왜냐 리뷰와 이제 이런 감상과 평가는 다 각자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점 얘기 드리면서. 사실 조금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더 길었다면 더 아, 많이 그쵸, 할 수 그쵸. 있었는데. 그쵸. 아커만 얘기도 하고 싶고. 그니까 나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시간이 안 되려나? 한 3분만? 더 많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고 끝낼 생각이야. 왜냐면은 진짜 더 많은 이야기는 당신들과만 하고 싶어요. 왜냐면 깊은 얘기.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풀고 싶다고요. 나는 살풀이를 하고 야, 싶다고요. 우리 이거 조금 이래야 된다. 우리끼리 먼저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할 것들을 정리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인학 박사님께서 논문을 하나 써주셨는데 시조 유미르의 이해자에 대한 논문을 써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능하면 설명란에 배포해도 됩니다. 되나요? 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싹 교정 봐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쓴 사람과 이제 편집자 달라야 되니까. 아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 진짜 할 얘기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로 이 작품을 골랐는데 자 첫 번째 녹음 소감 한 번씩 얘기하고 끝내죠. 일단 저는 한 10년간 좋아했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기쁘고요. 뭐 사실 많이들 안 들어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것에 그냥 그것에 만족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격의 거인도 굉장히 좋아한 컨텐츠 중에 하나였지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뭐랄까 팟캐스트로서 이야기를 내보낼 수 있다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앞으로 조금 더 잘 수다를 떨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저도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걸 참 오랜 시간 봤어요. 저희 대학교 아마 1학년 때였나요? 1화가 되게 충격적으로 맞아요. 나와서 맞아. 진짜 친구 자취방 가가지고 같이 막 1화 하나를 몇 번 돌려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장 13년의 세월 동안 제가 미뤘던 걸 이 팟캐스트에서 리뷰하기 위해 제가 4기와 극장판을 달렸다. 여러분이 놀랍도록 알겠으면 달렸어. 저는 진짜 놀랍도록 달렸거든요. 진짜 출근할 하면서 보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운동하면서 보고 진짜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진격의 거인을 끝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왜냐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진격의 거인을 좀 왜냐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계속 죽으니까 너무 보기 힘들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제 잘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을 겪으면 조금 더 이제 다듬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모니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저희끼리 되게 재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리뷰 궁금하신 작품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사랑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사랑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궁금한데 하는 작품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오타쿠까지는 한 발 모자란 3명의 사타쿠가 선사하는 저품격 겉핥기 리뷰 방송 수다공방 저희 1화 녹음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2화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신조 사사게요. 사사게요. 다다카에.